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자, 여기에도 이제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요. 원칙은 결정은 시도지사와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을 합니다. 예외적으로는 국토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진행합니다. 자, 먼저 원칙을 보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하거나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서 도지사가 결정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인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를 보면은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인 경우, 또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인 경우, 이런 경우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결정권자는 국토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인 경우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하고요. 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인 경우, 또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와 조정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인 경우, 이런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을 한다는 부분. 개발 제한 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 구역, 여기서 뭐 도시자연공원 구역 이렇게 등장하면 틀린 거겠죠. 그리고 또 당연히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기출이 되었냐면,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도시지역 축소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한다. 틀렸죠? 이것들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의 이제 결정 절차를 보면은 협의와 심의, 그 다음에 승인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결정한다라고 했죠.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협의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관계 행정기관과 장관을 협의해야 되는데, 자, 무슨 내용이냐면,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하며,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의 절차를 보면은 국토부 장관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 절차에서 이 지구단위 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이슈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협의와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도시군 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데, 단서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또 결정된 도시군 관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및 심의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미한 사항은 무조건 뭐 예외 상황이 되는 건데,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죠. 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의 공청회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도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고시 및 열람.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서류를 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뭐 열람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뭐 30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 그렇게 나오면 틀린 거겠죠. 열람 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있어서는요. 그러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에 있어서는 30일간 열람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광기정관 30일 동안 뭐 광기로 정관을 만드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효력 발생 시기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이거 되게 별거 아닌데 아주 여러 차례 나왔죠. 어떻게 이제 틀린 집으로 나왔냐면, 결정의 고시일부터, 지형도면을 작성한 날로부터,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뭐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애매하게 이것을 암기해 두고 있으면은 틀립니다. 그리고 이런 거 틀리면은 정말 화나죠. 예. 계속 그 보고 눈에 익힌 건데 이런 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한 문제가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암기해 놓으시면은 틀리지 않을 거예요. 도고날, 도르코 면도날이죠. 도고날. 그래서 요 세 글자가 다 포함되어야 맞는 겁니다. 도고날 없죠. 고밖에 없습니다. 도날이죠. 도구 다날 아닙니다. 도고날입니다. 네. 그래서 도고날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에 있어서 뭐 어떤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미 그 지역에 어떤 뭐 시행 중인 공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게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공사들을,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호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미 착수한 자에 대해서 이제 계속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허가만 받고 착수 안 한 경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착수한 자인 경우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고요. 예외적으로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또는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으되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원칙에 해당되겠죠. 뭐 착수한 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3개월 내에 추가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뭐 3개월 내에 허가하여야 한다, 혹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나 시가조정구역이 아니라 도시자원공원구역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틀린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할 때 이제 착수한 자 신고사항 정리라는 옆에 날개 부분을 보시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은 착수 3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그래서 수시, 착수 3개월 신고. 그런데 개발법에 정비법 내용이 나와요. 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의 착수한 자는 30일 내에 신고한다
라는 사항과 같이 비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다시 반복할 때 개발법, 정비법도 배우시고 같이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착수 3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이게 개정되어서 착수 30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형도면의 작성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형도면의 승인 내용을 보면 시장, 여기서 대도시시장은 제외합니다. 시장이나 군수는 지형도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제외한다. 같이 알아주시고요. 이 경우 지형도면에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의 결정과 고시된 도시군 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30일 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해줘야 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정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을 전한 바에 따라서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5년마다 다 검토를 해야 되죠. 근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6개월마다 하는 것도 있었던 부분 같이 암기해 두시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의 특례, 이번 건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위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하여야 한다 아니고요. 자,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